자, 조의대가 30일이죠. 방송의 네. 시점 내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한다. 뭐 사법권 독립 이런 걸.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번 청문회는 지난 5월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헌법, 법원조직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반한다. 그래서 나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기가 막힌 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그렇죠. 말도 안 거예요. 되는 소리죠. 네, 근데 이거는 국회에 의무를 부여한 거지 판사들한테 안 나가도 되는 어떤 아니요, 권한, 그럼요. 특권을 부여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되는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이기 목적으로. 때문에 계속되는 재판이라도 부를 수 있다는 네, 뜻이에요. 그럼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대야, 네가 그렇게 무시를 하니까 윤석열은 재판을 안 나가 보이잖아. 어? 사법부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다른 부처를 무시하니까 윤석열 같은 애들도 사법부 바로 무시해보고 안 나가 보이잖아. 종변 이번 주에도 법원 나갈 텐데. 조용히 좀 하세요. 어떡하지? 이래야 이게. 아니 정말 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오늘 정청래 대표가 한 벌금. 말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판사는 무오리의 신이냐. 그러니까요. 사법 독립이 천하무적 방패 아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그걸로 여론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네. 거잖아요. 야, 입법부 쪽에서 민주당이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는 사법부 독립 뭐 삼권 분립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방패 삼는데 아니다. 너도 공무원이야. 국회가 맞아요. 부르면 나와야 되는 네.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 이러면 마치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뭔가 이렇게 그 자체로 신성한 걸로 많이 여겨져 말도 안 왔었는데 되는 거죠. 그것들이 많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는 대선 개입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깨져야만 네. 하는 거고 아니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입법부가 법 만들면 그것도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하게 생겼어. 그러니까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사고 낸 사람 징역 10년 이상 처해야 한다 이렇게 법을 바꿔놨더니 이것도 사법부한테 판단을 고정시키는 거라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사법부 재판 독립을 최악으로 어긴 사람이 조이대예요. 왜냐하면 조이대가 첫 취임 일성이 재판 신속화였어요. 아니 왜 판사들한테 재판을 빨리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강요하는 거야말로 대법원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아니 말 그대로 판사들이 자유롭게 판단하게 놔둬야지 왜 이걸 빨리빨리 해. 그리고 그래 놓고 자기는 나와가지고 사법부 독립성 하는데 그렇게 독립성이 중요하면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사법부 예산 다 깎아버리세요. 예. 그게 지금 이제 검찰이 해체가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는 민주당에서도 사법 개혁으로 TF가 가야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제 이제 전현희 이제 최고위원이 조의대 불출석 통보에 직 걸고 나와서 해명하라 이러면서 했던 말은 핵심이 이거였어요. 사법개혁안 차주 초 발표하겠다. 이게 원래 네. 이제 공약이기도 하죠. 네, 네. 대표의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네. 명절 전에 하겠다 이건데 이 시점상으로는 이거예요. 조의대가 안 나오면 저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본인이 없죠. 자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분이 진짜. 없어. 네. 민주당한테도 아니 사법부가 우리 애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야 얘가 열심히 해보겠다니까 개혁을 좀 늦춥시다. 네, 기다려 이렇게라도 봅시다. 할 수가 네. 있는데 안 되고 그리고 진짜 사법부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입법부의 무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법부가 사법부 잡으려고 치면 정말로 대법관 중에 나이 제일 어린 사람 맞춰가지고 정년 깎아버리고 그리고 너네들 인지송달료 따로 받고 있지 그 법으로 못 받게 막아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백 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약한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이게 정치행위다 보니까 명분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 들을까 봐 진짜 가장 약한 것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점점 세질 수밖에 맞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주고 있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사법부 조의대 입장에서는 더 옹색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야, 너 그거 파기환송 그거 다 봤어? 그 맞죠. 예. 너는 왜 대선 개입했는데 왜 너는 직위원이 지금 아직도 징계 안 하는데 할 얘기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못 나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지랄 유연병 똥을 싸고 있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면 나와가지고 왜 헛소리 하냐. 내가 니들이 너희 모여가지고 밥 먹었던 그날 나는 다른 거 법원에 했다. 있었다. 재판하고 있었다. 뭐 재판을 주재하고 있었다. 우리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6만 페이지 다 봤다. 물어봐라. 나 내용 다 숙지하고 있다. 그렇지. 누구는 구약도 다 외운다는데. 몇월 며칠 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그거 판단해보니까 내 생각이 유죄라고 생각했다. 아니 자기들이 자기 전문 분야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그 사람한테 판단을 어떻게 맡겨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까 여론조사도 보셨지만 조이대가 내란에 개입해 있다는 건 국민들 인지상정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나와서 떳떳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청문회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지. 그럼요. 맞아요. 아, 난 덕수 모른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고 나와가지고. 난 충식이 모른다. 될 건데. 자 그런데요, 여러분. 조이대 탄핵 청원 있잖아요. 국회 하는 거 5만 명 넘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지금 9만 명 돌파하고 지금 10만 명쯤 올라간 것 같아요. 저 방송 준비할 때는 9만 명 정도였는데 상임위 회부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더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스텝 그 링크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도 있고요. 새날 유튜브 게시판에도 지금 몇 개만 내려가 보시면 있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사실 이런 게 뭐 어떤 거냐면 민주당이 10만 명이면 약간 좀 거시기에 그렇죠. 한 100만 명쯤 딱 되면은 이거는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선 조이대 국회가 탄핵시켜버려라.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잖아요. 헌법재판소 그래 불리하지 않고 그리고 탄핵에 일단 상정이 됐다는 것부터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징벌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조이대를 직무를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걸 뭐 판사니까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탄핵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일 거라 생각하지만 저도 사실은 그 동의해요. 판사는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근데 우리가 판사 탄핵 딱 한 번 있었잖아요, 사실은. 김동완 판사. 예,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는데 그게 각하가 됐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냥. 아니. 그만둔 다음에 탄핵이 넘어가다. 아무튼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다른 효과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탄핵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청래 대표의 논리잖아요.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네가 뭔데? 그러니까. 예. 너 뭐 돼? 그냥 나이 먹은 저 법원 공무원일 뿐이잖아. 그렇죠. 자 이제 판사들 상황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SNS에 쓴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역사적인 오늘이다. 검찰청 폐지가 이루어졌다. 검사는 공소고안으로 본 뒤 제자리로 돌아간다. 검사보다 공소고안이 더 명확하다. 명칭도 잘라졌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개헌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정말 검사라는 용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원래 프로스큐터라고 해서 기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 검사가 기득권의 정점에서 모든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전횡을 휘두르었던 권력 그 자체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들이 검사라는 타이틀을 놓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수사를 하고 싶으면 지금 이제 중수청에서 수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본인이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 가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거기에 가면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계속 검사하고 싶은 그렇죠. 거야. 네. 그래야 어디 가서도 나 검사인데 근데 수사관이에요. 그거보다 그렇죠. 검사보다 한 단계 한 끝발 아래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본인들이 그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 선민의식을 진짜 뽑아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 똑같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만 변호사이면서 경찰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검사가 항상 높은 사람이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이건 공식도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 검사라는 타이틀 저는 사실 요즘 보면 약간 좀 가짜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전에는 수사권을 뭐 자기네들 어떻게든 버텨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다가 요즘은 검찰청 그 이름을 지키겠다고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유 이 새끼들 이거 불쌍한 것들 막 그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정말로 사회 어차피 정치 행위라는 것 자체도 상징 행위고 검사라는 명칭을 우리 사회에서 지워버리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네. 공소관이 됐건 뭐
뭐라고 부르건 간에 기소관이든 예, 공소관이든 정말로 그냥 기소하는 해야 돼요. 공무원이 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헌법에 검사라는 용어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그렇죠. 할 영장.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만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직접 이제 신청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 경호처에 있는 김성훈 차장도 경찰이 몇 번이나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다 기각을 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이 이것도 직접 법원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실 그 보는데 부분은 검사 정말로 검찰이라는 역할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검찰청법이나 경찰법에 형사소송법에다 정하면 하나 돼요. 넣어버리면 돼요. 하면 되고. 영장을 전담하는 검사를 둘 수 있다 경찰에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되고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게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나라 자체가 사실 거의 없어요. 없고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예, 없어요. 이게 네. 이제 김기춘이 현 헌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넣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수사 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히려 유럽권 국가들에서는 판사가 있으면 우리나라 영장 전담 판사처럼 수사 판사가 있어가지고 이 수사 판사들이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장들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검사가 그 역할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영장을 내주는 거는 판사의 전적인 권한이지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 검사들이 갖고 있는 영장에 대한 권한은 굉장히 기형적이고 맞아요. 이상한 권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그 법사위에서요 경찰에 있는 변호사 나와서 법을 설명하는데 네. 그때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띠지 잃어버린 검사들 앉아 있었는데 네. 경찰에 있는 변호사가 더 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얘네들은 그거 있잖아. 퇴화되어 있는 거 있잖아. 띠지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 거고 이거를 설명해 주는 변호사가 지금 경찰에 근무하는 네. 경찰 수사과장이 네.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지은 우리 위원장도 그거 있잖아. 이제 검사 절로 봐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 했다. 그러니까 그때도 검사가 고소고발을 당하면 당연히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안 받아도 돼라고 하면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라라고 제가 간 갑자기 거죠. 그 이야기 들으니까 고래고기 땡기네요. 오래고기. 그리고 자,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검사들이요. 이게 이제 1년 유예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내년 9월 달이면 이제 없어지는데 그 사이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뭐 보안 수사권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는 갈 것 같고 요구권 정도는 저도 보안 수사권은 절대 안 준다 이런 네. 느낌이고 네. 근데 재밌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네. 검사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 이번에 들고 일어난 새끼 한 명밖에 없어요. 없더라고요. 한 명 있더라고요. 한 명. 어쨌건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걸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 네. 그렇죠. 살려면 그만해야지.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사실 다하겠다. 이게 공무원이 할 말이긴 아. 하죠. 예. 이제 검찰의 소장으로서는 안타깝지만 네. 받아들인다. 아. 딱 수긍을 하는 상태에서 저번에 채널A인가 인터뷰했던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혼자만 네. 사표를 썼어. 나를 따르라 했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 딱 한 명. 근데 이제 사표를 썼는데 전 저 사표 수리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왜냐하면 저도 감찰 조사해가지고 징계할 거 있는지 이거는- 확인을 해야 돼. 이거는 네. 지렁이가 밟았는데 꼼틀한다는 거든요. 꼼틀할 이유가 있는 있어, 거예요. 뭐가 있어. 내가 뭐가 보니까 있는 거야. 내란이랑 뭔가 어.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법에 따르면 성실 의무 있고 복종의 의무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뭐죠 이렇게 품위 유지 의무도 있고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 사표 내놓고 수리도 안 됐는데 일 안 하고 어디 갔는지 이런 거 봐야 그런 되고 거 예. 반드시 반드시 살펴봐야 확인해가지고 예, 사표 수리하기 전에 감찰 조사해서 징계할 거 있으면 징계 다 주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내년 9월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아, 1년 3개월 지났을 때야.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너무 빨리 가는 것 됐을 같아. 때보다 쪼는 맛이 더 나.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부장검사가 한 말이래요. 대다수 검사는 자포자기 상태다. 윤석열 총장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정치검찰 비판을 자초해서 목소리 내기 어려워졌다.
가장 최근 사건은 띠지무실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쿠팡 사건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쿠팡 사건을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짚냐면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좀 묻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두 가지 이유에서 쿠팡 사건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검사가 위에 검사가 부당한 지시 내렸다 해서 그 검사 치받고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검사들도 아는 거예요. 네. 우린 엿됐고 내가 여기에서 저 양반 말 따라서 이 사건 덮었다는 내가 죽는다. 이걸 아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까지 검사들이 특히 보안 수사권을 요구하는 검사들이 뭔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면 우리가 정치적 사건을 조금 잘못했을지언정 서민 민생 일반 사건을 형사 사건은 잘했다. 그쵸.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다 깨버린 게 사실 네. 쿠팡 사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지 김현장 변호사로부터 뭘 청탁을 받았는지 모르잖아. 아니 룸사동에서 삼겹살 먹으면 소주만 먹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지들끼리 뭐 정관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미준한테 뭐 어떤 대가가 갔는지 그렇죠. 수사를 알 해봐야 수가 되는 없죠. 거야. 아니 정말로 정치인들이야 버틸 힘이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힘 있는 정치인들도 검사 앞에서 저게 아작이 나는데 일반인들은 대항조차 못하고 작살이 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연예기획사 대표가 저 10대를 임신시켰을 때 그러니까요. 조이대가 무죄 판결 내린 것은요. 조이대한테 로펌이 로비했다고 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그냥 공짜로 해주냐고. 참. 아유. 지금 검찰은 요즘엔 그렇다고 그러죠. 이제 검사하다가 이제 법원 판사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아 그것도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문 닫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 살 길 찾아서 막 가고 있는 거죠. 검사가 판사가 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는 사람이 저기 누구야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그 아저씨 안창호. 그 사람을 보면 검사 출신 판사들이 내가 특정인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 검사 출신 판사들 판결 내리는 경향을 보면 좀 섬뜩할 때가 있어요. 너무 검사스럽게 판단을 해버려요. 판사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런 걸 좀 많이 봐가지고 이것도 정말 좀 심각한 문제다. 정말 판사들이 변호사를 못하게 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때 검사가 판사로 가는 거 이거 그대로 두는 게 과연 맞나. 전 좀 이것도 한번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 그걸 그렇죠. 차후 이야기하더라도 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도 찬성하는 이유가 맨날 속초동에 만나서 술 먹으면은 당연히 이 검사 사건은 판사들이 봐주지. 예, 봐주죠. 자, 오늘 특검 소식은요. 지금 일단은 박성재 영장을 이번 주에 청구할 거라고 그래요. 네. 야, 재밌다. 하겠죠. 지금 보니까 박성재도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네, 완전히 맞아요. 네. 완전. 네. 사실은 이상민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해라 뭐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박성재는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그렇죠. 성관위에 검사 출동시켰고 그렇죠. 출입구 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 대기시켰고 교정본부장한테 수용 공간 확보 그러니까. 지시했고 네. 이거는 진짜 훨씬 내용도 많고 아주 예. 내용도 많고 그리고 더 악질이죠. 그다음에 그렇죠. 더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거든요. 네, 좀 전 늦어졌다고 봅니다. 박성재가 좀 예. 늦어졌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회의를 열었고 계엄사령부사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네. 검찰국에 지시했고 지시했고.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어. 이 정도면 거의 김영현급인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진짜 그래요. 할 거 다 한 네. 거예요, 진짜. 하나 더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 수용 공간. 공간을 확보하라고 네. 지시했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체포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출국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감금하려고 그냥 다 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지시를 한 근데 거거든요. 이제 그 확보된 수용 공간에 지가 들어간다는 거 아, 그래 진짜. 그렇죠. 조심히 어쨌든 가시고요. 이번 주에 박성재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고요. 한덕수 같은 경우는 재판 생중계를 허용했다만요. 저 이거 되게 기대돼요. 덕수 아저씨 말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번에 많이 할것 윤석열이가 오랜만에 법정에 나왔을 그렇죠. 때 이거 한덕수가 한 거라고 한덕수가 그랬잖아. 한 거예요. 야 이거 재밌는데. 덕수가 그렇지. 그것도 이거 씨. 무슨 소리입니까? 윤석열이가 시켰어요. 뭐 이런 그림 그렇죠, 만들어지잖아. 그렇죠. 자, 야, 사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것 중에는 이원모 민간인 1호기 탑승. 네. 네. 이원모 부인이 피의자로 소환됐다고. 여기 김건희 특검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답니다. 이종섭 도피 의혹 첫 피의자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만큼이나 피곤한 게 특검일 것 같아. 진짜 피곤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주말 안 쉬거든요. 알고 이게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이 진짜 난이도 갑이고. 아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계속 나오고 계속 있잖아요. 나와버리니까. 네, 완전 고구마 줄기처럼 쭉쭉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시작도 못한 16개 혐의 중에 시작도 못한 혐의들도 좀 몇 개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 뚫었는데 거기서 쭉쭉쭉쭉 나오니까 그냥 하다가 말할 그치, 수가 없는 끝도 없이 거예요. 나와. 네, 끝도 없이 나와 그냥. 그거 말고 네. 내년 6월까지만 갑시다. 아유 내년 6월까지 시간을 한정 짓지 말고 자유롭게 자유로운 판단. 임기 끝날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쭉쭉. 아니, 본인들도 사실 너무 피곤할 것 같긴 해요. 그런 얘기가 네. 있어요. 이제 검사들이 특검 파견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어. 근데 그거는 검찰 해체랑 상관없어. 그렇죠. 너무 업무가 상관없어. 과한 거야. 평상시 우리가 제가 봐도 그래요. 했던. 아. 음. 게다가 요즘 NZ 검사들은 야근하는 거 싫어한대잖아요. 주말도 없어, 휴가도 못 가, 이게 힘들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날 구독, 좋아요, 뭐 멤버십 이런 거 해줄 수 있으시면 해주세요. 뭐 강요는 못 하겠네.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자,